그래서 철콘이 왠지 단열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그 두께만큼 단열재가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만큼 면적을 손해보는 거죠. 4단열만 해놨는 경우에 콘센트 같은 거에 뚫어난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 손 넣어보시면 그렇게 잔소리 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요새 제일 많이 묻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초를 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단열재를 기초 밑에 치는 게 맞느냐? 예. 그 문제 많이 들어봤죠, 네. 그죠? 기초 밑에 치는 게 맞느냐? 기초 위에 치는 게 맞느냐? 기초 위에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저희한테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단열재는 기초 밑에 치는 거는 일단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사실은 단열이잖아요, 그죠? 단열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슬라브에 하는 그러니까 기초 위에 하는 단열은 1층 난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난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두께가 두껍고 그러면은 이걸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 난방하는 쉽게 얘기하면 엑셀 파이프에 제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열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적게 해도 되죠. 물론 뭐 오래 가는 거로 보면은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맨 밑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방통을 치면 콘크리트와 방통의 두께가 이만큼이니까 그렇죠, 이만큼도 되죠. 이만큼의 단열 효과가 예. 얘를 데피는데 얘를 다 대표 쓰이고 나서 그다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위로 올려갖고 기초 콘크리트 위에다가 단열하고 방통을 치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빨리 단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 단열적인 그럴 수 있다.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특히 기초 위에 단열재를 얘기를 할 때는 그 기초 밑에가 아니고 기초 위에 하는 게 맞다. 가능하면은 이 난방 코일 가까이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단열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 구조적인 측면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구조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자 콘크리트가 매트 기초든 뭐 어쨌든 기초를 하는데 밑에 이 스티로폴이 있으면은 위에 무거운 그 기초가 더 약한 슬라브 위에 타고 있는 거 참 그 단열재를 위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그 하중을 그죠? 계속 받쳐야 되니까. 예, 받쳐야 되잖아요. 단열재, 예. 스티로폼이. 예, 그렇죠.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래 우리가 이 짐 실을 때 밑에 모포나 이런 거 당기면은 잘 딸려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지진이 생겼을 때는 그게 더 약할 수도 있죠. 그게 슬라이딩 역할을 하니까 얇은 막이 그죠.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이제 이 단열재는 위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든 단열적인 측면에서든 두 가지 다로 봤을 때 단열재는 위로 올라오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으면은. 근데 지금도 아마 도면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도 많은 도면들이 기초 밑에 뭐 우리가 뭐 P필름이라 그러죠. 비닐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단열재 놓고 그다음에 기초를 치는 걸로 오죠. 그렇게 많이 오죠. 예. 근데 그걸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뭐 나름대로 또 구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듯한데 제인데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장 35년 경험상 위쪽에 기초 위쪽으로 치는 걸 권장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철콘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장점, 단점 이야기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때 철콘이 또 의외로 단열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에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콘크리트가 따뜻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또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왜 우리가 목조주택은 중간중간에 계속 단열재가 들어가고 인슐레이션이 뭔가 눈에 보이게 건축하는데 들어가는데 얘는 철코는 유로폼 대고서 그냥 쫙 올리고서 그게 일단은 구조가 끝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안 들어가는 거고 외단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단열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목조에 저희 집도 외단열, 내단열을 다 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철콘이 왠지 단열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선은 이 철근 콘크리트 조라는 게 우리 RC조라 그러는 철근 콘크리트 조라는 게 분명한 거는 단열하고 방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단열 방수적으로는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혀 역할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단열은 단열재, 우리가 스티로폼이 되든 아니면 그 열반사 단열재가 되든 그런 단열재가 단열을 하는 거지. 이 뭡니까 이거 골조, 그러니까 RC조에 해당하는 이 골조가 단열재나 단열이나 방수적인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일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 집이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문제는 RC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열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 거지. RC 구조는 분명한 거는 단열하고 방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별도로 할 때 어쨌든 외단열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외단열 문제를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외단열이라 그러면은 바깥쪽에 단열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게 뭐 면적 적용하는 방법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그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외단열이라면 외벽 쪽에 단열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벽에 단열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노출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내단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면적 산출을 할 때 벽체 중심선을 보는데 그 벽체 중심선을 그 설계 사무실 그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체 중심선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예를 들어 200 같으면 철근 콘크리트 200 같으면은 안쪽에 100, 바깥쪽에 10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은 뭔가 하면은 바깥쪽에 붙는 단열재 포함하게 외벽에 마감하고 내벽 쪽에 붙는 마감하고 두께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면적 산정이 돼야 그게 정확한 면적 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면적 산정은 벽체의 중심선으로 보거든요. 중심선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보면은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면적을 그 콘크리트 그러니까 골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바깥쪽 안쪽 그 마감재 두께하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콘크리트 조를 하고 바깥쪽에 그 돌을 붙인다. 돌을 붙인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새 많이 하는 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인다 칩시다. 그러면 뭐 50자를 붙인다, 60자를 붙인다 뭐 이렇지 50mm 같으면은 50mm가 있고 거기에 어쨌든 돌이 붙으려 그러면 이 두께가 한 100mm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돌 이건 앵글이나 이런 이런 부분 그다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식이기 때문에 붙이는 공간, 그다음 돌 붙는 공간 이러면 한 100mm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작게 하면은 뭐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80에서 100mm 정도 필요해요. 근데 내부에는 단열재를 안 하고 붙이면은 석고를 바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요새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미닫이라 그래가지고 미장을 내가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죠, 벽지를.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쪽에는 두께가 많아봤자 20mm, 30mm밖에 안 되고 밖에는 100mm가 되는데 기준으로 보면은 벽체 중심선으로 해놓으면 면적 산정할 때 사실 기준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도면 그림 편의상 보통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용납도 되고 그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외단열로 봤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외단열이라는 게 외단열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도막으로 하는 그러니까 도장이라 그러죠. 드라이비트가 되든 요새 많이 드라이비트, 미장스톤 그다음에 또 그 스티로폴 위에 하는 노출 콘크리트까지도 사실 주택에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맞는 자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단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외단열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뭔가 건식으로 가는 뭐 예를 사이딩이 되든 뭐 요새 많이 세라믹 사이딩, 뭐 석재, 그다음 징크 이런 걸로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택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맞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는 그 외단열 시스템 위에 노출 콘크리트를 하는 거 그게 쉽게 찍는 거죠, 그죠? 찍는 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노출 콘크리트는 단열을 외부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열을 어쨌든 넣어야 되니까 그 노출 콘크리트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도면 그릴 때부터 그걸 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두께만큼 단열재가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만큼 면적을 손해 보는 거죠. 30평형대 그 보통 뭐 50mm, 100mm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면적 무시 못 해요. 그 계산해 보면은 30평형대 보면은 거의 한 평 정도 차이 나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단열, 내단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단열은 외단열대로 하고 내단열은 내단열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골조를 하게 되면은 외부 쪽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스티로폴이죠. 스티로폴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식으로 하는 마감재를 붙이고 내벽 쪽에 이중으로 또 단열을 따로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티로폴은 이 단열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 스티로폴하고 붙이면 딱딱 붙이면은 이 사이 그죠. 그 사이가 사이가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이거를 옛날에 뭐 진짜로 꼼꼼하신 분은 따라다니면서 청테이프로 붙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밀 테이프로 기밀 테이프 다 붙이고 저 같으면 이제 은박 테이프나 알루미늄 그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실 따라다니면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하시는 분인데 하락하면 그 사람 신경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폼이나 실리콘을 싸서 얘 접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전에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실리콘을 하는 것보다는 폼을 쏴가지고 딱 붙이면 최상이죠. 근데 그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의껏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단열재가 어떤 종류를 하는 것보다는 단열재 시공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래 해보면은 여러분들 시공하실 때 만약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단열재를 시공할 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정 된조라 그러죠, 그죠? 된조를 해놓고 벽에 단열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천정을 해놓고 천정을 해놓고 있는 벽에 단열재를 붙인다 그러면은 천정 위쪽 이만큼, 천정에서 위에 슬라브만큼 뜨거든요. 거기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니까 위에 아무리 두껍게 해놨고 이 벽을 아무리 두껍게 해놔도 이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단열재 두께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미 옛날에 왜 문풍지 구멍 뚫려있으면 바람 술술 들어오듯이. 거기서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나중에 혹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벽 쪽에만 내단열만 해놨는 경우에 콘센트 같은 거에 뚫어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손 넣어보시면 바람 얼마나 들어오는지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열재는 외부 쪽에 외단열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내부 쪽에는 내단열을 섞어 붙이기 전에 또 한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밖에서 혹시 놓치더라도 안에서 잡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단열을 붙이면은 예를 들어 100mm를 붙인다 그러면은 내단열이든 외단열이든 100mm를 붙인다 그러면은 50mm 두 겹을 가로로 안 붙이고 세로로 안 붙이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정도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그 비용 부담하는 게 나중에 연료비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열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가 어떤 자재를 쓰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외단열을 할 때 10cm짜리 비드법으로 EPS를 붙이는 것보다는 얘는 이렇게 붙이면은 아무래도 요 사이사이 붙이는데 요 사이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안에 열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10cm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5cm짜리 두 겹으로 해서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게 엇갈리게끔 해서 최소한 그런 열교 현상을 막아주자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시공해주는 시공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바다 이소장님 있잖아요. 그 이소장님 저번에 기초할 때인데 봤거든요. 그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ALC 바다주택. 그 지난번에도 영상에 보면 바다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은 시공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라나 로이 단열재 이런 부분들은 테이핑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특히 스티로폴 종류에 붙이는 거는 이 자른 면이 깨끗하게 안 잘리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반듯하게 자른다고 깨끗하게 안 잘리기 때문에 그 자른 면에 최대한 이제 어떻게 이 우레탄 폼을 쏘아서 충전해 주느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공사도 꼼꼼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현장 소장님도 꼼꼼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걸 하는 같은 팀원들도 다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어떤 이제 유튜버 분들 이렇게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유튜버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건축 소장님 시공 잘해요. 그 빌더님은 너무 잘 가르치고 잘 하시는데 그 팀원들 중에 마인드가 덜 된 팀원들이 몇 명 섞여 있으면
그게 허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 집은. 예. 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게 사실 제일 겁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알아서 해달라는 그런 사실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간섭을 한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거 테이프 붙이라, 뭐를 붙이라. 이래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일을 시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거를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볼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치. 모든 사람을. 근데 그렇게 잔소리 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해요. 이 부분들이 그 조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건축주분 이제 집에 가고 나면은 그렇죠. 나머지 마감 치는 거는 그냥 대충 덮어버린다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을 시키는 요령인데 이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건 맞는 이분인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자존심도 지켜주고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세상인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에 계약서로 최대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갑의 위치로 건축주분께서 최대한 영향 발휘를 하시고 딱 계약이 딱 끝난 이후로 시공사한테 딱 맡겼으면 그 계약 내용에 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사실 건축주분이 좀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첨부를 하자면은 그게 이제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단열재를 어떤 벽에 붙인다 그랬을 때 그 벽을 붙이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거 일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괜찮아요. 그 일하시는 분인데 사장님 이거 내가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근데 내 친구인데 자랑하고 싶다. 이거 다 되거든. 사진 꼭 찍어 내일 보내주십시오. 내 친구인데 자랑하고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사진 찍어 보내줘요. 요새는 뭐 이 카메라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자기 작업했는 거 찍었는 거 결과를 보내주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제 현장에 만약 내가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끝내고 나서 그 사진을 꼭 제인데 보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설명하기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준공할 때 필요하다. 왜냐면 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실제로 준공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하자 생길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찍어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요새 그거 얘기를 안 해도 찍어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왜냐면 내가 떳떳하다. 너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이게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조율을 잘 못하시는 건축주분이 계시다면 결국은 건축주님이 선택할 그 시공사가 그냥 자발적으로 모든 공정을 뭐 블로그나 카페나 본인 밴드나 이런 거에 기록을 쭉 남겨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업체를 선택하시면은 사실은 그 부담이 사실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매 눈으로 감시하는 거 그런 측면보다는 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좀 잘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정말 그냥 한두 장짜리 저처럼 그렇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쓰셔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특정 주제를 안 잡고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RC조 관련된 뭐 장단점 이야기하고 설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하고 혹시라도 더 얘기가 진전되면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곽 소장님 먼데까지 와주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내려가서 건축 현장도 한번 보고 더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사례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